안녕하세요. 저는 담임 선생님은 AI를 쓴 동화작가 이경화라고 합니다. 전업 작가인데요.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책방으로 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AI는 인공지능 교사가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해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동화인데요. 담임 선생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과 선생님을 지키려는 아이들 간의 대립을 주요 서사로 다루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그 작가가 어떤 소재를 얻는 경로는 너무 다양할 텐데요. 저한테는 2016년도에 한 신문사와 대학이 함께 협업하여 진행한 설문조사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인공지능 교사가 만약에 학교로 부임해 온다면 인간 선생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얘기하면 인공지능 교사를 담임으로 맡게 된다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이런 조사였는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과반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반면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과반수가 찬성을 했거든요. 이 어린이들이 인공지능 교사를 찬성한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인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은 예상 가능합니다만 바로 차별이었어요. 인공지능 교사가 담임으로 온다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예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또 예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하고 집이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AI 작품 속에 박한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아이는 우리 어린이들이 인공지능 선생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평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전복시키는 인물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하고 과연 정의 내릴 수 있는 기준인가라는 그런 그 화두를 던지고 싶었어요. 인공지능 교사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게 없을 텐데요. 그게 또 인공지능 교사의 또 장점이기도 하지요. 과거 우리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일정 분야에서는 어린이들이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에게 다른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이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아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해요. 작품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 교사 김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다가 이제 오류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류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아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눌 때 훨씬 더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봇 시대에 작가는 이제 굉장히 더 중요한 직업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가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가장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을 할 때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혹은 동물에게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생물에게도 공감을 하지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식을 뛰어넘고 진실에도 좀 어긋나 있어서 이른바 그 알고리즘으로 좀 추출해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로봇 시대에 그 작가는 더욱더 많은 것을 공감하고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요구도 같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 속성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의인화시키고요. 감정이입을 하고요. 애착을 가져요. 작가가 이제 더 많은 것을 공감하는 역할을 대신 해준다면 우리 사람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어린이들도 좀 더 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수성 그런 것들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글을 읽거나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핸드폰 혹은 컴퓨터로 글을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제대로 다 읽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먼저 제목을 보지요. 그리고 본문의 첫 문장을 봅니다. 그럼 이제 스크롤의 그 커서의 위치가 보이잖아요. 글의 분량을 예측하면서 글이 이제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들면 스크롤을 내리는 속도가 좀 빨라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글의 끝을 보고 대충 이제 짐작을 하는데, 기역자로 보거나 혹은 대각선으로 본다는 그런 실제 조사 자료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글이나 기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걸 보는 게 가능한데, 책 읽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잠깐 놀거나 잠깐 짓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는 불가능해요.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책과 나 둘만의 소통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창작책을 읽다가 보면 대부분 이제 줄거리가 있는 거니까요. 잠깐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앞에 가서 읽게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요. 딴 생각하면 또 앞으로 가야 되고 이제 책 읽기가 이제 진전이 없는 건데, 책 읽기는 굉장한 몰입을 요구해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활자화된 언어만 읽는 것은 아니고요. 언어는 우리들의 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무의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책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몰입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게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잘 읽고 또 저는 책이 좀 굵을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쪽인데요. 그런 것을 읽어내면서 그런 책 읽기에 힘을 키운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면으로서의 변화,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책 속에는 새로운 시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아주 전부이거나 진실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AI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는 로봇 교사가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해 오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은 책을 달고 난 이후에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그 로봇인 거예요. 내지는 내가 친구랑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로봇이었다던가, 혹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로봇이라면 과연 어떤 이야기로 서사가 전개될 것인가, 그런 것도 상상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즐거운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